오케이. 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이번 주에는 그 이재명 도지사의 그 고등법원 재판이 10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 인터벌이 좀 컸죠. 형사 일부 재판에 배정이 돼 있다가, 이재명 도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형사 일부 구성원 좌우 배석 판사 중에 한 명하고 동기라고 형사 2부로 배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형사 2부로 바뀌면 저는 걱정을 했었어요. 형사 일부 부장판사, 노경필 부장판사가 또 전해철하고 동양, 또 이렇게 또 인적인 약간 또 연관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부의 모임, 이거 실체 또 영향력 발휘해서 이재명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의심이 갔죠. 그런데 형사 2부로 바뀌었죠. 그것이 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법원이라는 게, 물론 각자 분리된 형사 1부, 형사 2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연관은 없겠죠. 그러나 법원도 뭐 구내 식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장판사들 거의 뭐 술자석 모임도 갖고, 그다음 판사들 모임도 있고, 그 수원 고등법원 내에 판사들도 서로 안면이 있겠죠. 뭐 매일 출근하면 같이 차도 한잔하고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고등법원에 올라왔을 때 이재명 도지사의 동기가,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재명에게 좀 좋은 친구고 인연이라면 그 부장판사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억울함, 이것을 좀 적절히 호소해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거꾸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사 2부 부장판사 이름이 임상기 부장판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스펙을 쭉 보면 오히려 더 경악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 형사 1부 때보다 더 위험해진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들어요. 자,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도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그분도 경상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 나이 때는 이 정보의 폐쇄성, 그리고 그 부모 세대부터 계속 유전되어 오는 정치 관념, 정치 인식, 좌파에 대한 인식, 진보 정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대학교 가가지고 어떤 찌라시 전단지를 보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상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구, 이 경상도에서 거의 반평생을 사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머릿속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수구 꼴통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이 더 큰 거야. 차라리 이번에 1심 재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4가지가 전부 무죄 선고가 됐잖아요. 그 이면에는 저는 오히려 법리적 판단이라든가 이 사실관계가 이재명 도지사가 무고하기 때문에 물론 무죄 판결도 한 게 있겠지만 1심 재판부 그 재판부장이 이 전해철 라인이라는 강력한 의심과 국민들의 공격, 의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히려 부담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리적 외의 요소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는 형사 일부가 또 전해철 라인이라고 의심받고 공격을 받으면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서 판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형사 2부는 전해철 라인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형적인 수구 꼴통 그런 계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 무슨 어떤 인격적으로 손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구에서 거의 부장판사를 하고 대구에서 판사 생활을 하신 분이야. 그리고 성장 환경도 태어난 곳도 경상도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대학교에 와서야 정치적으로 깨이고, 인권 변호사로 어떤 개전, 변했죠. 사람이 바뀐 거잖아. 근데 이 임상기 부장판사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대학교 나와서도 대구에서도 직장 생활을 거의 오랫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생활을.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은 이재명처럼 어떤 깨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두려움이 더 있는 거야. 그 원인은 또 뭐냐?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바로 우리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경기도를 또 찾아갔죠. 이틀 전인가요?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경기도 일대에 소방 시설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덕고 노인들 에어컨 설치 사업,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내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한번 실현을 해보자 이러면서 동참을 하면서 같이 이재명 도지사하고 손잡고 경기도 일대에 한번 민생 탐방을 했잖아요. 자, 우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저도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가장 강력한 부의 모임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7선인가요? 엄청난 다선 의원이잖아요. 거의 정치에 뭐 김대중보다도 어찌 보면 더 도 같은 이 정치 바닥에서는 거의 신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죠. 이해찬 대표가 아무리 뭐 말을 좀 어설프게 하고 몸이 좀 노인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정치 이 현장에서는 엄청난 다선 의원이고 정치 강박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해철보다는 오히려 더 이해찬 대표가 부흥이 모임의 실세자, 대표자,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해철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에게 보여준 지난 그 1년,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이후에 보여준 이런 행동들은 친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어찌 보면 차기 대권 후보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 시절부터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관계는 인연은 각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부흥이 모임에서 친문 계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해찬 대표가 경상도를 더 많이 찾아가야 돼요.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할 수도 있죠. 대통령은 김경수를 찾아가고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가서 방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면 참 좋은 궁합이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교감 없이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찾아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상도를 찾아갔다, 김경수 도지사를 찾아갔다. 그러면 좀 어설퍼지는 것이죠. 이해찬 대표의 이런 행보를 볼 때 저는 현재 부흥이 모임이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찬 대표의 이런 행보를 보면 오히려 부흥이 모임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그 이재명 도지사하고 보였던 이런 좋은 관계, 이런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됐었어요. 2018년 8월 달에 김진표가 이재명 도지사를 탈당 촉구를 할 때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명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옹호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경군 김씨 관련 개정에서 출당이라든가 최고위원들이 축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때 이해찬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하면서 징계를 거부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검찰에 기소가 됐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죠. 반면에 검찰이 기소가 됐을 때 최고위원들, 친문 세력들은 엄청나게 봐라, 검찰이 기소까지 되지 않냐, 이제 결단을 하고 탈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하고 친문 세력들 간에 이런 간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국토보유세라든가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을 때 이것을 국가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을 하겠다, 의사도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당경찰서 지휘부를 이재명 도지사가 고소를 했을 때는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검찰 고발을 취하하게끔 유도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수용했죠. 그래서 고발을 철회했죠.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무슨 뭐 국제대회라든가 박람회 이럴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이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요? 2019년 3월 달에는 경기도를 방문해가지고 지역화폐라든가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2019년 6월 12일이죠. 최근에는 그 이재명 도지사하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해가지고, 물론 어떤 내용이 오고 왔는지는 보도는 안 됐지만 서울에서도 이해찬과 이재명이 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자 이것처럼 부흥이 모임의 수장이다, 친노 계열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친문 계열의 가장 핵심적이고 파워풀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떤 보호되는 발언, 힘이 되는 발언, 또는 경기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부흥이 모임이 어떤 분열이 있지 않나. 이해찬 대표가 부흥이 모임에서 이재명을 공격하자는 이런 음모가 있을 때 이해찬 대표가 이것을 동의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했을지라도 이렇게 입장을 달리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힘이 돼주고 경기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재명의 정책 실현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이런 장면을 보면 현재 부흥이 모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작동되고 있다면 이해찬 대표를 뺀 나머지 극렬 세력들, 똥파리들로부터 어떤 정치 후원금을 받거나 어떤 응원을 받는 이런 박주민이 같은 아직 이런 철이 없는 이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부흥이 모임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그 이해찬 대표의 이런 정치 행보, 이재명 도지사의 궁합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번 항소법원, 고등법원 재판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현재 이 고등법원 재판부가 세력 범위 밖을 벗어나서 세력 범위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돼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이 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재판이 지금 이번 주에 실시가 되는데, 이번 주에 재판이 열리는데 바로 엊그제 또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이 되는 행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재판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사법부의 보여주려는,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에게 힘을 주고 있다, 이런 보여주려는 액션, 퍼포먼스로 읽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이 형사 2부 임상기 부장판사가 어떤 전해철 라인도 아니야, 어떤 부흥이 세력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아니고 전형적인 경상도 보수 세력에 가까운 그런 판사라서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에게 적대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기업 프렌들리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재명 도지사는 반기업 그리고 반재벌 이런 거에 이런 좌파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오히려 매일경제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프렌들리한 친기업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자랑스럽게 트위터를 좀 했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도 이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정치인, 이재명 도지사도 이것을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벌이면서도 대기업이면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공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탓하는 것이지, 기업체가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업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프렌들리한, 기업 프렌들리한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이재명이가 좌파 빨갱이는 아니구나, 자본주의를 존중하고 친기업가적인 정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친서민, 그 다음에 약자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게 되면 반대급부로 약간 부자들 또 약간은 중산층들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반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폈는지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친서민, 약자들 계속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대부분의 또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알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노동자 이렇게 하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 다음에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주 10일 날 항소법원, 고등법원 재판이 잡혀 있고, 이것은 1심 재판과 달리 증인들을 대거 소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아마 최소한의 증인 채택,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 이것을 거쳐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고등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은 또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재판 결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히지 않아야 되는데 형사 2부 이 재판 부장이 고질적인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전해철 라인이라든가 부흥이 모임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더 오히려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흥이 모임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해찬 대표가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흥이 모임의 잔존 세력들은 초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똥파리들에게 아부하고 거기에 더 빌붙어서 어떤 정치세를 형성해 보려는 어떤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뭣도 잘 모르고 나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아무쪼록 도정 업무 수행하는데 방해를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1심을 거치고 그 뜨거운 여름날 또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을 결심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제고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퍼포먼스 개념으로 전략적으로 단식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어떤 자기 건강을 해하거나 해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트 파이어.